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제 감사하게도 제 유튜브 구독해주신 분들이 5,000분이 넘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작은 이벤트도 하고 있는데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정진해 나가서 여러분한테 이벤트 해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오늘 세크라멘토 대 인디애나전, 사실 이거는 사보니스랑 할리버튼이 좀 빅 트레이드였었죠. 지금 이제 인디애나의 핵심인 할리버튼이 원래 세크였었고, 인디애나는 사보니스를 세크로 넘겼다, 이런 트레이드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뭐 둘 다 이제 윈윈 트레이드입니다. 되게 잘 나갔었고, 다만 이제 세크라멘토는 살짝 작년에 꺾인 모양새가 있었어요. 인디애나는 뭐 작년에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가고 그랬었는데, 요즘에 이거는 볼만한 게 뭐냐면은 할리버튼의 상승세를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요즘 할리버튼이 괜찮게 하고 있잖아요. 요즘에 인디애나가 최근에 5경기 동안 4승 1패로 많이 살아났는데, 할리버튼의 상승세랑 좀 뭐 맞물려 있는 것도 있습니다. 최근에 일단 뭐 올 시즌 할리버튼의 기록, 지금 야투율이 42.7%, 3점이 35.4%예요. 되게 못하고 있단 말이야. 원래 이거보다 기록이 안 좋았는데 최근에 잘해가지고 많이 올라왔단 말이죠. 할리버튼의 최근 13경기 48.2%의 야투율에다가 41.7%의 3점슛,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야투를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고, 뭐 어시스트 같은 것들도 괜찮은 편이고, 경기당 득점도 21점이죠. 올 시즌 평균보다도 많이 올려주고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인디애나가 할리버튼이 살아나면서 상대반도 할리버튼은 조금 마크를 해야 되고, 그러면 어그로가 끌리면 할리버튼은 동료를 상당히 잘 이용한 선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인디애나의 상승 요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마침 최근에 이제 인디애나의 기록들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5경기 4승 1패 하는 동안, 물론 뭐 상대가 시카고, 샬럿, 필라델피아, 뉴올리언스, 피닉스, 좀 쉬운 일정도 있긴 했었는데 그래도 원정 경기도 많았었고요. 요즘에는 인디애나가 슬그머리 살아나고는 있어. 특히 공격 지표가 괜찮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죠. 여전히 리머택은 늘 잘 되는 편이고, 3점도 살아나면서 뭐 상대가 쉬운 것도 있었지만은 지금 세크도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인디애나가 원정이어도 뭐 냄새는 맡아볼만 하다, 뭐 그런 게임인 것 같은데, 세크라멘토는 너무 오락가락이 심해요. 얘네들이 제가 뭐 여러 차례 몽크를 선발로 기용하면서 이런 안 좋은 외곽슛을 조금 보강하고자 그런 시도들을 했다고 했었는데, 글쎄 요즘에도 또 3경기 동안 연패하고 있기도 하고, 상성상 좋았었던 레이커스한테도 2패도 하고 막 이러면서, 사실 세크라멘토는 얘네들 기복도 심하고 제가 안 좋아하는 팀이에요. 얘네들을 굳이 갔다가 막 피본 적이 많아가지고 저는 가는 걸 그렇게 안 좋아하는 팀인데, 일단 저는 이 경기는 뭐 인디애나 프랜사이드로 보고 싶어요. 제가 세크라멘토는 너무 기복이 심해가지고 안 좋아하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좋은 시점이 아니죠. 물론 뭐 홈이긴 하지만은. 또 인디애나는 근데 물론 요즘에 조금 약한 애들을 잡아가지고 거품을 낀 게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할리버튼의 상승세를 맞물려서 전반적으로 얘네들도 야투발을 많이 받습니다. 터지는 날에는 잘하는데 안 터지면 또 답없이 못하는 애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좀 3점 슛에 많이 좀 걸려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둘 다 뭐 지금 수비는 그냥 평균적이고 득점 자체는 많이 나고 있거든요. 뭐 이거는 세크라멘토가 유타랑 막 샌안토니오 이런 애들 상대로 140점 냈던 게임들, 그런 것들이 껴있어가지고 좀 거품이 껴있긴 한데, 일단은 저는 오바에다가 인디애나 프랜사이드로 생각해 볼게요. 근데 여러 차례 저는 세크라멘토는 싫어하는 팀이고, 인디애나도 얘네들도 슛감에 따라서 좌우되는 게 너무 커가지고 별로 배팅하기에 좋은 경기는 아니란 생각입니다. 다음에 토론토 대 휴스턴 얘기해보면은, 자, 일단은 토론토는 반즈가 오기 했고요. 그리고 바렛도 지난번 경기 빠졌는데 오늘은 뛸 것 같다고 해요. 하지만 여전히 퍼들이 못 나오고 있는 점들,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토론토 얘기를 하면서 이 퍼들이라는 센터는 지금 되게 점수를 많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야투도 좋고 리바운드도 좋고 전통적인 센터의 역할을 잘 해주고 있어요. 이제 이 친구가 빠지게 되면 좀 더 팀의 스피드는 올라가겠다. 뭐 부쉐나 모그보 같은 약간 언더사이드 센터들이 있으면은 외곽도 쓸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괜찮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상대가 오늘 또 휴스턴이죠. 휴스턴도 얘네들 지금 탈이 있으니 없긴 합니다. 여러 차례 휴스턴의 3가지 장점, 기본적으로 수비가 워낙에 좋은 팀이다, 상대보다 더 많은 공격 시도를 한다, 많은 오펜시브 리바운드나 이런 턴오버 유발을 바탕으로 많은 공격을 좀 더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에 휴스턴은 그냥, 자 여기 보시면은 그 어시스티드 샷 메이킹 그리고 셀프 크리에이티드 샷 메이킹 이런 게 있는데, 뭐냐면은 휴스턴을 리그에서 슛을 가장 많이 쏘는 팀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휴스턴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게 뭐냐면은, 그게 비율상으로 휴스턴은 본인이 스스로 공간을 창출해가지고 만드는 슈팅, 그러니까 말 그대로 풀업 슈팅이죠. 그거라든지 혹은 어시스트를 받아서 바로 그냥 받자마자 캐칭샷으로 올리는 그런 슈팅 전부 다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리그에서 효율이 가장 안 좋은 팀에 속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휴스턴의 지금 슈팅 효율이 이꼬라지인데도 지금 서부에서 3등입니다. 3등. 그만큼 안 좋은 공격을 수비로 메꿔주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할 만한 거예요.
이거는 뭐 지금 지표상으로는 토론토는 요즘에 그냥 이렇게 공격이 잘 안 됩니다. 전반적으로 공격의 야투율이나 이런 것들이 좋지 못하고 또 이제 반즈가 있으면 이 팀은 생각보다 템포를 많이 좀 잡아먹어요. 반즈도 얘도 이제 약간 포인트 포어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속도가 조금 떨어지는 편인데 그런 것들 일단 보이고요. 그리고 요즘에 휴스턴은 극악의 야투율 때문에 점수가 너무 안 나고 있다. 그리고 한창 좋았을 때만큼 수비도 그렇게 유지가 안 되고 있어갖고 휴스턴도 사실 지금 보기에 좋은 시점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보이는 거는 토론토가 홈에서는 언더오버가 7.9점가량 오바 쪽으로 간다는 거라든지 휴스턴은 원정으로 가면은 전체적인 이런 그 점수 생산력들 경기력 마진이 9.5점가량 이렇게 좀 안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득점도 떨어지고 실점도 많아진다. 그래갖고 이거는 뭐 입장을 봤을 때는 토론토 홈이면은 약간은 오바가 생각이 나고 그리고 휴스턴의 전력도 얘네들이 원정에서는 안 좋아진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토론토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그 자유투 시도가 홈에서는 리그 전체 4번째인데 원정에서는 뒤에서 4번째예요. 그래서 토론토는 홈에서는 많은 자유투를 받는다.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해야 되냐. 나는 물론 토론토가 홈에서 여러 가지 빨들을 받는 건 좋아 보이는데 얘네를 최근에 6연패에다가 홈에서도 5연패거든요. 5연패. 물론 뭐 상대한 팀들이 오클, 댈러스, 뉴욕, 시카고, 브루클린 뭐 쉽지는 않았는데 휴스턴도 얘네들한테 안 꿀리는 팀이죠. 나는 일단은 뭐 다른 거보다도 요즘에 토론토가 못하고 있는 점 그거를 좀 신경을 쓰고 싶고 그래서 이건 나는 토론토의 색깔보다는 휴스턴의 색깔을 조금 입히고 싶어.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점수가 크기는 해도 6.5여도 휴스턴을 바라보고 있기는 하고요. 그리고 224.5는 제 생각에는 언더가 조금 가까워 보이기는 해요. 토론토가 물론 홈에서는 언더오버적으로 8점가량 오바로 가지만은 반지가 있을 때는 그래도 조금 천천히 하는 편에 있다. 그리고 뭐 휴스턴도 요즘에 뭐 상대보다 더 많은 공격을 하지만 야투율이 너무 별로긴 하거든요. 그리고 둘 다 상대방한테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많이 가져오는 팀인데 그래서 이거는 뭐 얘네 둘 다 리바운드 수치상으로 좋기도 하고 서로 간에 막 어느 한쪽이 많은 공격 기회를 가져가고 막 그런 거는 별로 안 일어날 것 같아. 서로 간에 공격 기회 그냥 잘 나눠 갖는 그런 게임 예상해가지고 언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휴스턴의 사이드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뉴올리언스 대 덴버 경기인데 자 일단 이건 뉴올리언스가 지금 오늘 또 백투백이잖아요. 그게 일단 좀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올 시즌 뉴올리언스는 백투백에서 0승 6패 리그에서 백투백 전적이 가장 안 좋은 팀이에요. 여기 날짜가 이렇게 있죠. 올 시즌에 뉴올리언스의 백투백 일정들을 모두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골스랑 2연전이 있었습니다. 전날에 골스한테 106대 124로 패배를 하고 다음날에도 89대 104로 패배를 했어요. 뭐 언더오버나 이런 거 보이는 거 없고 그냥 대패죠. 그리고 나서 또 애틀랜타 다음에 포틀랜드 애틀랜타한테 111대 126으로 15점 패배하고 다음날 18점 차로 포틀랜드한테 패배를 하고 또 졌었습니다. 그리고 101대 94로 덴버를 잡았는데 다음날에 레이커스한테 99대 104로 바로 또 패배를 했었어요. 전반적으로 좀 언더가 많이 났던 것들. 댈러스한테 91대 132 점수는 못 내고 대량 실점하고 패배를 했는데 다음에 또 클리블랜드라는 강팀 만나서 100대 128 무기력하게 패배를 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뉴욕 상대로 무기력하게 패배를 했는데 바로 다음에 애틀랜타 같이 뛰는 팀이랑 112대 124 이때부터는 그래도 드존테 머레이가 복귀도 하고 나름대로 좀 갖춰질 때였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패배를 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오클한테 109대 119 잘 싸우고 패배를 했는데 다음날에 샌안토니오한테 116대 121로 패배를 했다. 그래서 이게 보이는 게 뭐냐면은 시즌 초반에 막 머레이도 없고 맥컬럼도 없고 막 잉그램도 오락가락하고 이럴 때는 뉴올리언스가 백투백일 때도 일단 많이 졌는데 좀 언더 게임이 많았다면은 요즘에는 백투백일 때도 꽤나 상대가 빠르면은 많은 점수를 주고받거든요. 근데 마침 이게 보이는 게 뭐냐, 지금 덴버가 원래 이제 요키치가 있기 때문에 덴버는 그렇게 빠른 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덴버는 12월 달에 8경기 동안 페이스상으로 리그 2위입니다. 2위 105.56을 찍고 있어요. 멤피스 다음으로 가장 빠른 팀이 덴버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 그래서인지 요즘에 덴버는 득점도 많이 하고 실점도 많이 하는 이게 있어. 그래서 이게 233.5면은 굉장히 높은 기준점이거든요. 덴버의 색깔은 그렇다 치고 이게 뉴올리언스 때문에 오버보기가 힘든데 저는 요즘에 뉴올리언스가 백투백에서도 상대가 조금 뛰는 팀이면은 같이 맞장구 쳐주는 점이라든지 덴버도 지금 공격은 잘 되지만은 수비력이 좋지가 못하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가지고 일단은 오버 그림을 좀 그리고 싶어요. 뭐 내일은 그리고 덴버가 딱히 뭐 대단한 결장은 없습니다. 뉴올리언스는 여전히 자이언이나 잉그램 이런 애들이 못 나오는 상황이라 가지고 올 시즌에도 뉴올리언스가 덴버 상대로 한번 잡은 적이 있었습니다. 뉴올리언스가 참 안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홈에서 덴버를 잡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제 덴버는 요키치가 없었던 그런 시절이란 말이야. 고든도 없고. 그래서 그때 이제 뉴올리언스가 덴버를 94점으로 묶고 잡았었는데 오늘은 얘기가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키치도 있고, 물론 이제 요키치가 있는 덴버도 그렇게 잘 돌아가는 팀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포주를 트레이드를 하겠다, 머레이 대신 누굴 데려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은데, 저는 그래도 풀멤버인 덴버가 이런 뉴올리언스는 벤치 구간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좀 기회를 많이 엿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9.5라는 큰 기준점이어도 덴버가 원정이어도 그래도 덴버를 봐야 될 거는 같아요. 저는 덴버 마인에다가 뭐 오바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축구 들어가기 전에 형님들,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 라운드여가지고 이쯤이 피로도가 많이 누적돼 있는 그런 팀들이 많다 보니까 일단 그런 것들을 많이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작년에도 EPL이나 세리아나 크리스마스 라운드에는 강팀들이 편하게 하는 라운드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다. 그런 것들 먼저 기억을 해주시고, 자, 오늘 첫 경기 로마 대 파르마가 조금 일찍 시작을 하는데, 로마 칭찬을 조금 하면은 제가 라니에리 감독 부임하고 많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번에 코모 원정에서는 그냥 완전히 무기력하게 졌었습니다. 생각이 조금 바뀌었고, 그래도 뭐 다음에 이제 코파에서 삼프도리아전에 도우비크 멀티골에다가 발단지나 잘렙스키 같이 로테이션을 많이 돌렸는데 무난히 승리를 했었어요. 로마가 사실 지금 성적은 잘 안 나와도 스쿼드 두께는 넓어가지고 사실 팀 이렇게 안 굴러가면 이놈 저놈 많이 좀 기회 좀 줘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뭐 지금 리그에서는 이렇게나 리그 순위가 12위여가지고 여유가 없기는 합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좀 달라지는 모습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사실 뭐 파르마는 저번에 라치오도 잡는 놈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또 홈에서는 베로나한테까지도 지고 안정감이 떨어지는 팀입니다. 그리고 이게 맞대결상으로 하나 보이는 게 뭐냐면은, 오늘 이제 로마의 홈이잖아요. 올림피코 스타디움인데 파르마가 얘네들이 이제 엄청 옛날 쭉 보시면 파르마가 로마 상대로 원정승이 아예 없거든요. 어디까지 올라가냐, 9697 시즌, 이때가 9697 시즌이면은 파르마가 70주 시대의 일원이었던 때예요. 이때 막 칸나바로, 크레스포, 부폰, 튀랑 엄청 파르마가 센 팀이었었단 말이야. 그때 한번 로마 상대로 원정에서 이겨본 다음에 쭉 계속 거의 뭐 20년 넘게 쭉 계속 로마 원정에서는 3호 17패. 그러니까 로마가 홈에서는 파르마한테 17승 3호로 기록이 엄청 좋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워낙에 옛날 기록도 많다 보니까 이거만 믿고 볼 정도까지는 아니긴 한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경기를 로마 사이드를 볼 거면은 경계심을 많이 품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개인적으로는 배당도 그렇고 이런 좋은 상대적 지표가 있지만 옛날 기록도 많고, 차라리 요즘 로마라면 그냥 햄무 정도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그려지더라고. 이게 파르마 생각하면 오바 생각도 나는데, 반대로 로마는 좀 리스크 있는 운영을 하지 않아가지고 오바 보기도 쉽지가 않아요. 이게 로마의 특색을 얘기를 하면 얘네가 지금 센터백에다가 후메스, 뭐 은디카 이런 애들 쓰고 있거든요. 이 후메스가 아무래도 나이가 많다 보니까 로마는 3백을 쓰는 팀 치고는 되게 라인을 뒤로 밀어야 됩니다. 근데 또 공격진은 그러면은 이제 최후방 수비 라인이 뒤쪽에 있으면은 이게 공수 전환이 매끄럽지 않을 수밖에 없거든요. 빠르게 앞으로 나가지 못해. 그래가지고 로마는 전반적으로 좀 언더팀의 색깔이 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그래갖고 언더오버가 조금 어렵기는 해요. 개인적으로는 뭐 로마의 햄무, 이거는 뭐 일반승도 사실 맛이 없고 그냥 갈 거면 햄무나 오바 그 정도만 보는 게 맞긴 한 것 같은데, 오바는 조금 껄끄럽다, 그 정도 알아두시고. 일단 베네치아 대 칼리아리는 간단합니다. 제가 맨날 베네치아 얘기를 할 때마다 얘네들 뭐 세리아에서 살아남을 급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세트피스의 힘빨로 지난번에 유벤투스랑도 비기고 나름대로 최근에 무승부가 2번씩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칼리아리 같은 경우도 피렌체나 아탈란타한테 모두 다 한 점 차로 잘 버티다가 패배를 했었고, 개인적으로 지금 칼리아리는 이렇게 순위가 18위에 있는데 저는 순위에 비해서는 내용 자체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거를 감안을 해도 이 경기도 뭐 칼리아리의 배당이 별로고, 억지로 본다면 나는 칼리아리의 프레임이 제일 낮기는 한데, 이건 뭐 칼리아리의 일반승까지 보기보다는 그냥 무승부가 조금 가깝지 않을까. 배당이 맛도 없어도 칼리아리 프레임 정도 말고는 갈 게 별로 없는 것 같은 경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탈란타 대 엠폴리 경기. 요즘에 그냥 아탈란타는 그냥 이탈리아에서 볼 제일 잘 차는 팀이에요. 역사나 전통 그런 면을 빼고 순수하게 실력으로는 제가 봤을 때 인터밀란이랑 더불어서 리그에서 제일 좋은 팀이거든요. 네, 아탈란타 지금 이렇거든요. 리그에서 10연승. 이게 입증해주기도 하고, 사실 뭐 직전 경기 칼리아리전 이거는 제가 그때도 아탈란타가 맞대결 기록상으로 칼리아리를 많이 어려워했었다, 그런 것들도 짚어드렸으니까 이때도 제가 뭐 1대0 정도로 햄무만 예상하고 이랬었는데, 이번에는 또 아탈란타가 홈으로 돌아오죠. 작년부터 이제 아탈란타는 리그에서 홈으로 보면은 작년부터 지금 12경기 연속으로 홈에서는 2골 이상을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득점력도 확실하다는 점. 그리고 뭐 요즘에 레테기의 득점세가 줄어들었지만은 루크먼이 미친 크랙이고, 이제 CDK의 생산력도 좋고, 경기가 조금 안 풀리면 교체로 사마르치가 나와가지고 해결사가 되기도 하잖아요.
여러 면에서 아탈란타는 좀 안정감이 있는 팀이다 그런 건데, 반대로 이제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홈에서는 성적보다는 언더가 가기가 좋고 원정에서는 점수가 조금 나는 편이야. 그래서 언더 가기는 애매한데 원정에서는 생각보다 승점을 많이 벌었거든요, 엠폴리가. 근데 요즘에는 엠폴리는 보면은 얘네들의 특색인 수비력 이런 것들도 시즌 초반만큼은 아니고 긍정적으로 볼 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돼요. 시즌 초만큼 엠폴리가 안정감이 있지는 않다. 그리고 뭐 주중에 이제 아탈란타는 코파에서 로테도 꽤 많이 돌리고 체력적인 여유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경기는 그냥 무난하게 아탈란타 사이드를 보기에 괜찮을 것 같다. 그 정도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제 몬자 대 유벤투스 경기. 이건 그냥 뭐 순위대로 가야 될 것 같아. 유벤투스 지금 6등으로 조금 애매하지만은 그래도 위쪽 팀들이랑 격차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몬자 같은 경우는 뒤에서 2등이죠. 워낙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베네치아 다음으로 못하고 있는데 몬자는 뭐 워낙에 많은 애들이 나가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은 얘네들의 축구가 딱 하나 이제 전방에 전봇대 공격수 유리치 보고 공중전 말고는 이번 시즌 내내 공격 작업이나 여러 면에서 뚜렷한 게 보여준 게 없어요. 9경기 동안 3무 6패. 하위권 팀들한테도 많이 두드려 맞았었고, 이건 뭐 유벤투스가 직전 경기 리그에서 홈인데도 막 베네치아 같이 핫바리한테도 포문을 못 열고 세트피스에 나가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유벤투스가 그렇게까지 막 신뢰가 가진 않기는 한데, 뭐 요즘에 내용면에서는 전술적으로 로카텔리를 이제 3백을 세우고 이제 툀 쿠프메이너스를 한 칸 내린다든지 맥케니를 윙백으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전술적 수정도 더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좋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유벤투스는 당장 리그가 이제 절반 가까이 진행이 됐는데 아직도 유벤투스는 100%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내일도 뭐 이제 뭐 예상 라인업 같은 거 보니까 그래도 만족스럽기는 해. 사보나 대신에 캄비아소가 복귀한다는 소식도 있고,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서 로카텔리를 센터백 쪽으로 내려가지고 3백으로 임시적으로 구성을 한 다음에 중원에서 좀 볼 돌리는 걸 편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나는 유벤투스가 여러 가지 시도들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이건 저는 생각보다 유벤투스의 배당이 쓸만한 것 같기는 해요. 아무래도 최근에 답답한 경기력 때문에 유벤투스 배당이 그래도 이 정도로 준 것 같은데 몬자도 그만큼 못하는 팀입니다. 세트피스나 공중전에서 헛짓만 안 나온다면은 저는 유벤투스 경기는 무승부보다는 일반승이 배당도 그렇고 훨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 이제 에버튼 대 첼시 경기. 뭐 에버튼이 지금 뭐 암만 최근에 홈에서 5경기 무패에다가 도깨비 팀의 색깔이 있다고는 해도 첼시 상대로는 좀 어렵긴 하죠. 요즘에 첼시가 워낙 잘하니까. 첼시는 이제 주중에 홈에서 로테를 엄청 돌리고도 샴록 정도는 그냥 개발랐었습니다. 팀적인 폼이 좋다는 게 보였었고, 최근 그냥 첼시는 11경기 동안 9승 2무 8연승 중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폼도 좋은 편이고, 뭐 EPL에서만도 얘네들이 5연승 중입니다. 5연승 중 첼시가. 근데 뭐 이거는 에버튼은 약간 긍정적으로 보는 쪽 시선에서는 그냥 무득점이 많은 팀인 거, 그 정도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지금 리그에서 무실점이 6번인데 근데 또 자기들이 골을 한 골도 못 넣은 경기도 8번이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노릴 거면은 저득점 양상에다가 빵점이 나는 경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건데, 하필이면 지금 첼시는 이번 시즌 최다 득점 팀이고 오늘 또 원정에서도 최다승, 최다 승점, 원정 최다 득점팀 이런 팀이어가지고 쉽지는 않죠. 그런 기록들이. 뭐 에버턴이 이제 핵심인 드와이트 맥닐이 지난번 경기도 빠졌었고 이 경기도 못 나올 가능성이 꽤 있고요. 첼시도 이제 쿠쿠렐라가 징계 결장, 그리고 무드릭은 약물 쪽에 걸렸고 포파나나 바디아실은 이제 좀 그 부상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결장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뭐 첼시가 워낙에 스쿼드도 두껍고 그렇게 막 큰 손실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나마 이제 에버튼이 뭐 맞대결 상으로는 첼시한테 홈에서 최근에 6경기 중에 5승이나 이겨가지고 뒷배는 있다고 보긴 한데, 근데 배당을 떠나서 요즘에 축구력으로는 저는 그냥 첼시는 마행까지도 봐도 될 정도라고 봅니다. 그만큼 잘 풀리고 있기도 하고, 이건 에버튼이 뭐 도깨비 팀인 거라든지 그리고 좀 가끔 수비가 괜찮은 것들 그런 거만 조금 거슬리는 것 같고, 아무래도 첼시의 우세를 보는 게 맞는 게임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트넘 대 리버풀 경기. 주중에 이제 토트넘이 메뉴 상대로 리그컵에서 4대3 경기를 거뒀습니다. 승리를 거뒀는데 일찍 뭐 리드를 점하고도 수비 불안 때문에 쫓긴 경기였었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에 리버풀도 많은 대회를 치느라 얘네들이 체력 부담 탓인지 무승부도 많아지고 슬슬 페이스가 떨어지고 있기는 해요. 그래도 여전히 리버풀은 24경기 동안 20승 3무 1패, 최근에 20경기 동안 17승 3무예요. 53득점 18실점, 무지막지한 놈들입니다 그냥. 토트넘이 이제 맨유전에서는 주전들을 엄청 투입한 반면에 리버풀은 소튼전에서 로테이션 많이 돌렸었죠. 그리고도 무난히 승리를 했었고, 더욱이 지금 이제 에이스 살라가 이번 시즌에 제대로 뭐 EPL 킹에다가 발롱도르 퍼포먼스잖아요. 근데 EPL 역사상 크리스마스 전에 이제 골이랑 어시가 리그에서 두 자릿수의 득점에 도달한 선수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 살라가 13골 9어시거든요.
오늘 경기에서 만약에 살라가 어시스트 하나만 올린다. 그러면은 처음으로 이 기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리버풀이 지금 코나테의 부상 이후로 조 고메즈가 나올 때마다 좀 성에 안 차는 점이라든지 누네즈의 부진, 속 시원한 경기도 많지는 않긴 해요. 그래도 지금 뭐 토트넘 수비진이 제대로 빵꾸난 것도 있고 뭐 로메로나 지금 판도펜 둘 다 부상이죠. 여러모로 리버풀이 원정이어도 가능성이 높은 경기 같기는 해요. 리버풀은 토트넘과 지난 23번의 맞대결에서 15승 6무 2패, 최근에 17경기 동안 연속적으로 토트넘 상대로 득점을 하고 있다. 이런 뭐 기록들도 괜찮아가지고 뭐 이제 가장 최근에 토트넘이 홈이었을 때는 리버풀이 그때 되게 억울하게 패배했거든요. 선제골도 오심으로 취소됐고 2명이 퇴장당했는데 96분에 마팁의 자책골 때문에 진짜 억가에 억가가 겹쳐가지고 진 경기였단 말이야. 여러모로 이게 뭐 생각보다 리버풀 쪽으로 대토트넘전 기록이 눈에 띄는 게 없어가지고 대단히 믿고 싶지는 않아요. 이거는 상대가 상대인 것도 있고 지금 두 팀 다 체력 누적이 심하다. 피로 누적이 심하다.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크게 욕심은 안 내겠습니다. 물론 리버풀의 뭐 마헨이라든지 오바 같은 것들도 좋기는 한데 얌전하게 리버풀 승 정도만 바라보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발렌시아 대 알라베스는 그냥 이거는 발렌시아가 계속 못해서 가지고 왔었어요. 지금 발렌시아는 보시다시피 리그 꼴찌입니다. 얘네들이 지금 루벤 바라 구단의 레전드 출신 감독을 자르네 마네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그냥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승점이 11점인데 라리가 역사상 그 전반기에 13점 밑으로 승점을 획득한 팀은 모두 다 강등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경기 포함해서 전반기까지는 지금 3경기 남았는데 11승점이에요. 지금까지 페이스로는 강등당할 페이스입니다. 남은 경기가 오늘 또 알라베스 원정, 홈에서 레알 마드리드, 세비야 원정. 일정이 좀 험난한 편이기도 해요. 그만큼 발렌시아가 좋지가 못하다 이런 거고 마침 뭐 알라베스도 오늘 상대도 딱 이제 강등권 바로 위팀이기도 하고 최근에 라리가 11경기 중에 딱 1승 3무 7패였거든요. 뭐 알라베스도 사실 잘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얘네들이 발렌시아 상대로는 최근에 3연승 달리고 있기도 하고 뭐 메스타야에서까지 이겨봤습니다. 발렌시아는 뭐 지금 주코인, 우고, 듀로, 라파, 미르 이런 애들 공격진 부상도 많은 상태이고 여러모로 요즘에 발렌시아 골을 봤을 때는 그냥 무지성으로 나는 알라베스의 프렌도 보고 싶거든요. 그 정도만 생각나는 것 같아요. 발렌시아가 못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이 경기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알 마드리드 대 세비야 경기가 있는데 일단은 이게 가장 보여요. 맞대결 전적입니다. 맞대결 전적. 오늘도 레알의 홈인데 레알 마드리드는 이제 세비야한테 2008년 이후로 한 번도 안 졌습니다. 중간에 뭐 이렇게 세비야가 뭐 승리한 것도 있고 하지만은 2008년 이후로 세비야한테는 홈에서는 한 번도 안 졌어요. 쭉 보면은 그냥 아예 이쪽에 불이 들어오는 게 이때가 마지막이야. 2008년. 그 전까지는 이제 2021년까지 레알 마드리드가 홈에서는 세비야한테 14연승을 달렸거든요. 이때부터 해가지고 쭈루룩 보면은 레알이 홈에서는 다 이겼습니다. 비긴 적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2021년에 한번 끊겼는데 이것까지 포함해도 최근에 2008년 이후로 세비야 상대로 홈에서 16승 1무예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한마디로 극강이라는 소리고 지금 뭐 세비야는 운영 문제로 연봉 높은 애들 싹 다 갈고 새 판을 짜고 있는 편이죠. 직전 경기 이제 그 셀타비고전 나바스의 은퇴 경기, 홈 은퇴 경기도 내용 면에서는 사실 셀타비고한테 크게 고전한 게임이긴 했었어요. 다만 이거는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리그, 챔스, 코파델레이에 이제 피파 클럽 월드컵 결승까지 치르러 카타르까지 다녀와가지고 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게 거슬리고요. 뭐 지금 레알은 수비진 문제라든지 부상 문제 여러 가지 것들 회복을 했다지만은 체력 문제는 있을 법한 것 같거든요. 근데 레알 입장에서는 어제 이제 꼬마가 바르셀로나를 2006년인가 그때 이후로 처음으로 바르셀로나 원정을 잡으면서 레알이 2경기나 덜 치렀기 때문에 이 경기를 잡으면 레알도 앞으로 우승 경쟁에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홈이고 좋은 상대 전적 여러 가지 세비야의 상황들 그런 것들을 따지면은 레알이 괜찮은 매치라고 생각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레알 사이드로 좋게 보겠습니다.